북유럽 복지국가로 유명한 핀란드에선 모든 시민이 안정된 의료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료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아픔까지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핀란드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젊은 간호사는 등산 사고 이후 허리와 골반의 만성 통증으로 일상조차 버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던 그녀에게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은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운동 대신 치유를 위한 여행을 계획하게 되고 그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침과 부항, 그리고 기계로 하는 물리치료까지. 낯설지만 어딘가 따뜻한 병원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위로와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병원 침대에 누운 채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걷고 싶어졌다. 그녀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헬싱키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저에게 스포츠란 삶의 전부였습니다. 마라톤을 뛰고 주말마다 숲속을 하이킹하며 겨울엔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타는 것이 일상이었죠. 동료들은 저를 보며 안니는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지난 몇 달 전 라플란드 지역으로 등산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가파른 바위길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뎠고 그 순간 허리와 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저는 동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으며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허리 디스크 손상과 발목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어요. 의료진으로서 이런 부상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고 처방받은 약물을 꼬박꼬박 복용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발목이 욱신거렸어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지라고 했지만 오히려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제가 좋아하던 모든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마라톤은 물론이고 짧은 산책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간호사로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고통스러웠죠.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볼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한국에서 부항 치료를 받고 놀랍게 좋아지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한국 친구가 추천해줬는데 처음엔 무서웠지만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싹 텄어요. 마침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고 친구들은 노르웨이나 스웨덴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한국의 K-팝과 드라마에 관심이 있었던 터라 한국 전통치료와 문화 체험이라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해도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핀란드와는 완전히 다른 습한 여름 날씨가 저를 맞이했고 공항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 안내방송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어요. 짐을 찾으며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일정으로 향한 곳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소형 통합 치료 클리닉이었어요. 강남구의 한 골목에 자리한 그 병원은 핀란드의 대형 종합병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입구부터 따뜻한 나무 톤의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고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의료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벽면에는 경혈도와 함께 한방치료에 대한 설명이 걸려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환자들은 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침, 부항, 전기자극,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간호사로서 서양의학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한방 치료가 다소 생소하고 비과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한번 시도해보자는 마음으로 진료실 문을 두드렸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생각보다 젊고 친근한 분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저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시더군요.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는지, 평소 생활 습관은 어떤지 등등 꼼꼼하게 문진을 하셨어요. 제가 간호사라고 하니 더욱 세심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제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직업란에 간호사, 통증 부위에 허리와 발목, 한방 치료 경험에는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시더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고 몸 전체의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맥박만으로 제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니요? 서양 의학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단 방식이었어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부상으로 인한 물리적 통증도 있지만 마음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치료 계획을 듣고 나니 더욱 긴장됐어요. 침 치료와 부항, 그리고 전기 자극 치료를 병행한다고 하시더군요. 핀란드에서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치료법들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을까,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설명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치유력을 깨우는 것이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간호사로서 인체의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첫 치료 예약을 잡고 병원을 나서는 길에 마음이 묘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치료를 받는 날, 아침부터 긴장이 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손바닥에 땀이 났고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간호사로서 수많은 의료 시술을 봐왔지만 직접 받는 한방 치료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치료실에 들어서자 침대와 함께 낯선 기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로 된 둥근 컵 같은 것들이 소독대 위에 정렬되어 있었고 가는 침들이 케이스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은 부항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침대에 눕게 하셨어요. 등을 드러내고 엎드려 누워 있는데 선생님이 제 어깨와 등 부위를 만져보시며 여기가 많이 뭉쳐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알코올로 소독을 한 후 유리컵을 가져오셨습니다. 조금 당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라는 말씀과 함께 첫 번째 컵이 제 어깨에 붙었어요. 그 순간 아! 하고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피부를 세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정상인 건가? 너무 세게 당기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컵이 연달아 붙을 때마다 그 당기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처음 몇 분간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피부가 컵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어색하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당기는 느낌이 점점 따뜻하고 시원한 감각으로 바뀌어 가더군요. 신기하다. 이런 감각은 처음이야. 속으로 혼잣말을 하며 몸의 변화를 느껴보았습니다. 평소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 근육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선생님이 어떠세요? 많이 아프지 않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생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부항치료가 끝나고 나니 이번에는 침 치료 차례였어요. 가느다란 침을 보니 다시 긴장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은 깊게 숨을 쉬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 침을 허리 부위에 놓으셨어요. 예상과 달리 거의 아프지 않았습니다. 모기에 물린 것보다도 약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침이 들어간 후 전기 자극이 시작되자 완전히 다른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놀랐어요. 근육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전기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허리와 다리 근육이 리듬감 있게 수축했다 이완했다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곧 이 감각에 익숙해졌어요. 이런 치료법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육이 저절로 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한국 환자분들은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거의 잠들어 계시기도 하더군요. 저만 이렇게 긴장하고 신기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했어요. 다들 이런 치료에 익숙한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일어날 때 예상치 못한 변화를 느꼈어요. 평소보다 몸이 가벼운 느낌이었고 특히 어깨 부위의 뻣뻣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간호사로서 수년간 쌓아온 의학 지식과 오늘 경험한 치료법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어요. 과연 이런 치료에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등을 만져보니 부항을 맞은 자리에 동그란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신기하게도 그 부위가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치료 효과인 걸까? 아니면 단순한 심리적 효과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핀란드에서 받았던 물리치료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손상된 부위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데 집중하지만 한방에서는 몸 전체의 균형과 에너지 흐름을 중시한다는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 생각났어요. 에너지 흐름이라 정말 그런 게 있는 건가?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도 여전히 긴장되긴 했지만 전날보다는 훨씬 편안했어요. 부항을 받을 때 어제보다 덜 아픈 것 같다고 느꼈고 침 치료 중에는 거의 잠들 뻔하기도 했습니다. 전기 자극을 받으며 이 리듬감이 묘하게 중독적이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평소보다 허리가 덜 아픈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나 오래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면 허리가 뻣뻣하고 아팠는데 그날은 확실히 달랐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넷째 날 치료를 받을 때마다 같은 변화를 느꼈어요. 허리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발목의 붓기도 예전보다 덜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몸이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는지 들어봐야 해요.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주로 진통제로 통증을 억누르려 했는데 여기서는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으려 한다는 점이 달랐어요. 치료를 거듭할수록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군요. 침을 맞을 때의 따끔한 느낌도 부항에 당기는 감각도 이제는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전기 자극 치료 중에는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습니다. 이런 깊은 휴식감은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과 마음이 모두 이완되는 느낌이었어요. 간호사로서 항상 긴장하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완전히 몸을 맡기고 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네요.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몸의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거울을 보니 정말 얼굴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본 치료가 끝나고 선생님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물리치료실로 안내되었는데 그곳에서 본 장비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핀란드에서도 보지 못했던 최첨단 기계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먼저 체험한 건 척추 교정 마사지 기계였어요. 길쭉한 침대 같은 기계에 엎드려 누우니 따뜻한 롤러가 척추를 따라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런 기분인가? 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롤러가 등뼈 하나하나를 지나갈 때마다 뭉쳐있던 근육들이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계가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허리로 내려올 때 등 전체에 따뜻함이 퍼지면서 정말 시원했어요. 이런 게 바로 힐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간호사 일로 굽어있던 어깨와 목이 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다음으로 경험한 건 다리 공기압 마사지였습니다. 큰 부츠 같은 걸 양쪽 다리에 신고 앉아 있으니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다리 전체를 감쌌어요. 어머, 이게 뭐야? 하고 놀랐는데 마치 누군가가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물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발목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까지 순서대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액 순환이 되는 게 느껴졌어요. 부상 이후 자주 붓곤 했던 발목이 확실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이런 장비를 국가대표 선수들만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하며 신기해했어요. 치료사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정말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몸도 마음도 꽤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맞아요. 저는 치료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부상 이후 계속 빨리 나아야 한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상태에 나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적외선 치료를 받을 때는 더욱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아픈 부위를 비추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따뜻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항상 강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데 여기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치료사분들이 아픈 게 당연하다, 천천히 회복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초음파 치료를 받으며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간호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일이 보람이 있지만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나 보네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다른 사람 돌보기에만 바빠서 제 몸의 신호를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날 치료가 끝나고 나서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고 어깨도 많이 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보였어요. 절망감 대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통증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치유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이 너무 좋아서 핀란드에 있는 간호사 친구들에게도 추천해봤습니다. 마리아와 엘리나는 처음에 정말 효과가 있어 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찍어보낸 사진과 영상을 보고는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들도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던 터라 우리도 한번 가볼까 라며 서울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을 때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라 반가우면서도 제가 경험한 치료를 그들도 좋아할지 걱정되었어요. 마리아는 만성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엘리나는 야간 근무로 인한 수면 장애와 소화불량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클리닉에서 초진을 받는 날 그들의 표정을 보는 게 재미있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이었거든요. 마리아는 부항을 받을 때 아이고 이게 뭐야 라며 핀란드어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곧 생각보다 아프지 않네 라며 안도했습니다. 엘리나는 침 치료를 받으며 정말 목이 물린 것 같다고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들의 반응을 보니 제가 처음 치료받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물리치료실에서의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척추 마사지 기계를 체험하고 나서 이런 기계가 핀란드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감탄했어요. 엘리나는 다리 공기압 마사지를 받으며 야간 근무 후에 이런 걸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숙소에서 함께 모여 그날의 치료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마리아는 처음엔 무서웠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어깨가 정말 시원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나도 침을 맞고 나서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야 라며 신기해했어요. 전부가 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우리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간호사로서 서양의학에 익숙한 우리였지만 동양의학의 접근법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치료에 대한 철학적 차이였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주로 빨리 낫게 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한국에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회복하라는 조언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가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환자들을 대해야겠다고 말했어요. 엘리나도 우리가 환자한테 약물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의 안정도 줄 수 있구나라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 함께 치료를 받으며 우리는 더욱 깊은 우정을 쌓았어요. 각자의 아픔과 고민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들이 치료만큼이나 소중했습니다. 이런 여행은 처음이야라며 모두들 만족해했어요.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이번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몸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치료가 더 중요했던 것 같다는 게 공통된 소감이었어요. 그리고 핀란드로 돌아가서도 이 경험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나면서 제 몸에 일어난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느낀 건 아침에 일어날 때의 차이였어요.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으악 하고 신음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허리가 뻣뻣했는데 이제는 훨씬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친구들과 함께 명동거리를 걸어 다니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저 지금 1시간 넘게 걸었는데 발목이 아프지 않네. 부상 이후 10분만 걸어도 발목이 욱신거려서 자주 쉬어야 했는데 그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정말 기뻤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하면서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마리아와 엘리나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고 안니, 표정이 정말 많이 밝아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남산타워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케이블카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가자는 친구들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했던 통증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숨은 차고 다리는 무거웠지만 그건 정상적인 피로감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그 날카로운 통증은 없었어요. 정말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며 눈물이 났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집 앞 산책로도 힘들어했는데 이제 이런 높은 곳까지 올라올 수 있다니 감격스러웠습니다. 친구들도 제 곁에서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 클리닉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을 때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여기서는 환자를 단순히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인적인 존재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선생님이 웃으시며 그게 바로 한방의 철학이에요. 몸과 마음은 하나거든요 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치료실을 나서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어깨가 쫙 펴져 있고 걸음걸이도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미소가 자연스럽게 떠올라 있었어요. 그날 밤 핀란드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밤이었는데 부항 자국을 거울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얼룩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국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 흔적들은 내 상처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난 2주간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몸의 통증이 줄어든 것도 중요했지만 마음의 변화가 더 컸습니다. 나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았거든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속으로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핀란드로 돌아가지만 이곳에서 얻은 것들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2주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감과 기대감, 첫 치료를 받을 때의 긴장, 그리고 점점 나아지는 몸을 느끼며 가졌던 희망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공항 체크인을 하면서 가방 속 진료 기록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첫날 작성했던 문진표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치료 일지까지 제 회복 과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서류들이 단순한 의료 기록이 아니라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는 증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나는 각자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간호사로서 이번 경험을 정리해두고 싶었거든요. 환자를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적은 건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보기였어요. 한국에서 받은 치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의료진들이 제 아픈 부위만 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상태나 감정적 어려움까지 함께 살펴봐 주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보다 위로가 먼저였습니다. 빨리 낫게 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지금 이 상태도 괜찮다고 받아주는 따뜻함이 실제 치유에 더 도움이 되었어요. 환자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노트북을 정리하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니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정말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네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멀어져 갈 때 마음 한구석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이제 핀란드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 말이에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치료 기법만이 아니었구나. 삶을 대하는 자세, 아픔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어. 그런 깨달음이 들었어요. 헬싱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익숙한 북유럽의 시원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고 핀란드어 안내방송이 들렸을 때 아, 집에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한국에서 변화된 제 모습이 여전했어요. 어깨가 펴져 있고 걸음걸이도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절망 대신 희망이, 두려움 대신 용기가 보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병원에 출근하는 길에 예전처럼 허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발목도 거뜬했습니다. 동료들이 안니, 휴가 잘 다녀왔구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고 말해줄 때 뿌듯했어요. 첫 환자를 맞이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분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돌봐드리자. 한국에서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분께도 전해드리자.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창밖으로 핀란드의 하얀 자작나무들이 보였을 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차례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